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리고 또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리플 XRP에 관한 특별한 업데이트 사항은 없지만은 리플 XRP에 관한 이제 재미난 기사, 흥미로운 기사를 몇 개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엔 저희가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리 실버트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왜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잠깐 잡담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이렇게 많이 쌓인 호재는 언제쯤 폭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리플 XRP가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상장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주목하는 상장은 기존 이렇게 리스팅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통화로, 각국의 통화로 리플 XRP를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에 크게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은, 이제 각국의 통화로 바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제 리플 XRP가 성장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상장된 인도네시안 루피와의 페어, 그리고 몽골리안 토고와의 페어, 그 둘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크게 이렇게 부스팅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기사는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리플은 2019년까지 골드, 즉 금을 추월할 것이다,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의 기사입니다. 리플 XRP는 금년 초 공식적으로 금속 시장에 진입을 하였으며, 실제 금속 거래를 허용하는 이메탈스의 게이트웨이를 출시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상위는 금, 은, 백금, 팔라듐, 그리고 로듐의 디지털 자산을 투자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은 접근성, 속도, 보안, 투명성 및 신뢰라는 중요한 속성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리플사는 결국 이 금 시장을 추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리플이라고 나왔지만 XRP, 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Philosophy of Matrix의 저자 CJ 콜린스는 리플이 2019년 그때가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등장으로 미래의 주식 및 채권, 블록체인과 글로벌 유동성을 통해서 거래하게 될 것이며, 더 잘 이해하려면 금과 리플의 중요성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은 종종 오늘날 최고 가치 크립토커런시인 비트코인과 비교가 됩니다. 더 디지털 골드가 비트코인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금을 대신할 것이지만 가격이 안정될 때만 금을 대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XRP XRP 관련 글을 게시하는 트위터 사용자입니다. 그 XRP 호도는 리플이 유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트코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리플의 1일 거래량은 거래에서 하루 평균 10억 달러에 달하는 2017년 5월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비슷합니다. 이는 작년 12월 비트코인의 최고 성장률과 거의 같은 비율이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는 리플이 현재 변동성의 원인이 없는 큰 값을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글이 좀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리플사의 볼륨이 커짐에 따라 큰 가치를 이동시킨다 할지라도 큰 변동성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볼륨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우리들이 리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리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그 가는 길 중에 많은 제대로 된 파트너들과 계약을, 그런 관계를 성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립토맵스의 크레이그 콜은 비트코인 대신 리플이 암호화폐 통화를 주류로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인해 금융기관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로 미루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다, 그리고 특히 이 마켓에서 금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추세로 봤을 때 리플사가 계속해서 굉장히 큰 파트너십들을 추가하고 있고, 그 볼륨 또한 많이 상승을 했으며, 그 가치가 언젠가 점점 올라가고 인정을 받게 됐을 때 비트코인에 비해서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리플사가, 그리고 그 최대한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 XRP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디지털 골드는 바로 이 금의 자리를 탈환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 XRP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미래에는 살아남은 암호화폐들 중에 대장급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물론 쓰이게 될 분야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안정성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이제 리플 XRP가 비트코인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XRP 또한 개수가 정해져 있죠. 물론 1000억 개라고 해서 굉장히 많다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과 은행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 1000억 개도 이제 금방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기사가 있었고요. 이제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리플 XRP가 금 디지털 골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금보다 더 귀하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월 27일부터 28일 핀테크 온 블록체인 이벤트가 열립니다. 자, 여기에서 꼬리 형님 그리고 마이클 에링턴, 나탈리아 카라가 연사로서 말씀을 이제 스피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리플사가 주관하는 스폰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로고만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이게 포브스가 있고, 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이탈리아 기업이죠. PwC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토로도 보이고 있고요. 예, 아무튼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곧 있으면은 이제 빵형 이 머니2020 차이나에서 말씀을 하겠죠. 이런 많은 행사들 중에서 이제 큰 뉴스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만 보면 어떻죠? 굉장히 순박한 청년으로 보이죠? 시골에 가면은 이제 곡괭이 들고 농사를 지을 법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정말 순수해 보이는 사람인데,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업가적인 수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도 굉장히 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것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웹사이트고요. 이제 who we are, 이렇게 우리는 누구인가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베리 실버트가 나와 있고, 계속 내려보면은 보드 멤버가 있죠. 여기에 낯익은 사람이 한 명 보입니다. 글렌 허친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베러블 가이 영상을 만들 때 글렌 허친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죠. 이제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고 투자에 굉장한 수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플 XRP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또한 연방준비제도에서 보드 멤버로 있던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코어 파운더,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자회사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로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입니다.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뉴스에 자주 나오죠. 어떤 회사로 나오냐면은 장외거래소, 굉장히 큰 장외거래소로 이름을 널리 알려진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자회사이고, 그 다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 역시 이제 제가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암호화폐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코인데스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다시 보시면 이 코인데스크 CEO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다, 의장이네요. 의장이 뭐 키노트 스피커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베스트 2018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코인데스크,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제네시스 트레이딩,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그 세 개의 회사이고, 이 회사의 모 회사가 바로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베리 실버트는 이 정도 되는 회사의 CEO이자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뉴스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기관 투자자 XRP 관심 상승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최신 보고서 발표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약 12.5%의 기관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디지털 라지 캡 펀드에 XRP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분기 발표한 9.9%보다 높다. 한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코인이 지난 몇 달 동안 채택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비중은
57.6%에서 66.8%까지 상승했다. 자, 이 기사가 나온 게 한국 날짜로 10월 9일, 그리고 리플사의 3분기 보고서가 나온 게 10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꼬리 형님이 월가에서 장외 거래로 기관들이 엄청 사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에서 먼저 저희들에게 귀뜸을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죠.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XRP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가고 있다. 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탁 펀드를 보겠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69.6%나 되고요. 이더리움이 12.5%, 리플 XRP 11.4%, 비트코인 캐시 4.7%, 라이트코인이 1.8%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베리 실버트는 왜 리플 XRP를 여기에 넣었는가? 그것에 관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 트위터에 XRP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C3 Nick이라는 분이 올리신 것인데 이제 같이 한번 짧게 앞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ntly, you launched your digital large cap fund, and as you mentioned, you also have the Ripple Investment Trust. I know some of your portfolio companies, particularly the top tier exchanges like Coinbase, Gemini, and Circle, they're all declining to list Ripple because it seems like a security. So, how did you choose Ripple and decide to also include it in your large cap fund? It starts off with investor demand, and as evidenced by the activity and the trading of XRP and the market cap, there's clearly investor demand for it. And so for us, it was an easy decision to kind of just go through the list of tokens and do our own analysis around ones that kind of could be securities. And the conclusion, obviously, before we did this was that XRP was not a security.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인터뷰를 하시는 여성분이 이렇게 물어봤죠. 이 디지털 라지 캡 펀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근에 디지털 라지 캡 펀드를 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리플 투자 신탁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분류가 되는 회사들인 코인베이스나 제미니, 그리고 서클 등은 그 등의 거래소들은 리플이 증권이라는 그런 의혹 때문에 상장을 거절을 했는데 굳이 이제 리플을 여기에 끼워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리 실버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시총 3위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그 상장을 하기 전에 우리들은 벌써 여러 많은 코인들과 토큰들을 보고 검사를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어떤 코인들이 증권형이고 어떤 것은 아닌가, 그것을 먼저 이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맨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분석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봤는데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걸 분석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연줄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물어봤겠죠. 그리고 연줄은 이제 당연히 SEC까지 다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우리 이거 신탁에 넣으려고 하는데 너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가 이제 리플 XRP를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죠. 특히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놀이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XRP를 사가기 전에 과연 준비나 조사를 안 했을까요? 혹시 그 월가에 있는 회사들, 그중에 이제 그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SEC랑 항상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위치에 있겠죠.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으니까 몽땅 달려들어서 이렇게 사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코인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코인베이스는 이미 2018년 6월에 증권형 토큰을 상장해도 된다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바가 있습니다. SEC에서 허락을 해줬고요. 코인베이스에서 리플 XRP를 상장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핑계일 뿐이고, 이제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코인베이스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별로 안 좋아한다,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은 리플을 증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전에 봤던 기사에 봤을 때 그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 리플 XRP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만큼 장외 거래로 리플 사이트에서 직접 사가는 것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로 리플 XRP를 사가는 그런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거래소에서 장외 거래에서 사가는 거, 그리고 이 베리 실버트의 발언에 왜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의 모든 매 비디오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호재가 이렇게 쌓였는데 가격은 왜 이럼? 이거는 왜 가격이 왜 똥 가격이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똥보다는 비싸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리플 XRP가 가격이 상승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증권이 아니라는 그 발언이 SEC에서 정식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났죠. 그것은 뭡니까? 어디에선가 OK 사인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OK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기관들이 들이닥쳐서 매수를 해가기 시작을 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눈에 보이는 큰 볼륨량을 보려면은 정식적으로 거기서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SEC에서 리플 XRP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와야만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훨씬 더 첫 번째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 발표랑 상관없이, 정말 상관없이 은행권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볼륨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있는 호재들은 이제 사용하기로 했다, 파트너십을 맺어졌다, 국제송금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호재이긴 하지만은, 호재는 그냥 예고편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가격 상승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세력들이 펌핑을 시킬 수는 있겠죠. 리플 XRP의 수량이 많죠. 개미들이 시세를 조작하기에는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시세는 거의 이제 세력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개미들을 탈탈 털면서 이제 저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송금업체에서 이제 리플 XRP를 사용해서 송금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알아서 펌핑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 역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빨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그들은 이제 진짜로 펌핑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들은 가격이 왜 올라가지 하고 어리둥절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올라갔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XRP 나오기 전까지는 살짝 불안했어요. 뭐 실제로 안 나오면은 이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불안했는데, 올해 발표를 했죠.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리플사는 제대로 된 진척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은행들이 사용 시작할 때까지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기대하지 않고 느긋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이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개수를 맞추시고 그냥 느긋하게 계세요. 은행들이 준비가 되면 사용을 할 것이고, 브래드 가닝하우스가 올해 말에는 하나의 메이저 은행이 XRP를 사용할 것이고, 이제 2019년이 되면 더 많이 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확천금을 바로 내일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리플 XRP는 올바른 투자처가 아닙니다. 리플 XRP를 홀드하신 분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올라가면 좋겠죠. 그 샘 IM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위프트넷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테메노스사와 SAP 거기에 관련된 은행들이, 가입되는 은행들이 이번에, 또 타스그룹도 그렇고요, 이번에 그 은행들이 리플 XRP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격 상승이 올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 안 올 것이고, 아무리 많은 호재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력에 의한 펌핑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목표 개수를 채우고 이제 하루하루 가격 변동에 마음 불안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고 기다린다. 그것이 이제 저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방법 같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거 역시 제 생각인데, 그 리플 XRP의 가격이 높아야 은행들이 더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은행들이 더 많이 거래를 할수록 리플 XRP의 가격은 저절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더 많은 은행들이 한 번에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바로 직전에 이제 SEC에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가격 상승이 오고 은행들이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한꺼번에 천정부지로 확 뛰어버릴 수가 있고 개미들은 못하고 이제 쩔쩔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뇌를 굴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리플 XRP 리항호라고 하죠. 리플은 항상 호재 인데도 왜 가격이 그대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은 은행들이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답변이고, 은행들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송금업체들이 또 은행과 송금업체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가격 상승은 아무리 많은 호재에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IMF 같은 곳에서 사용하겠다, 그런 호재는 또 이야기가 다르고요. 그건 호재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다른 사용처를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뉴스라서 그런 것은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싶으면은 이제 항상 이제 답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정보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꽤 길어졌죠. 이제 긴 영상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광고와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를 제가 3편씩 넣고 있는데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무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